네, 이어서 뉴욕 증시와 함께 또 글로벌 주요 뉴스들 함께 짚어보면서 국내 장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석과 국내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또 간밤에 뉴욕 증시 소폭 약세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면 유동성이 이제 서서히 이제 축소 국면을 앞두고 경기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이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전일 중국의 PMI 제조업 지표가 장중에 18개월 만에 최저치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의 둔화 우려감, 여기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 하나인 미국의 화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다.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이런 지표들이 최저치를 나타냈고, 또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지표도 하락세. 자,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소비자 심리 지수도 여전히 안 좋고요.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다는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어떤 코로나 델타 변이로서의 거친 확산, 이런 점을 두고 어떤 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수당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확산되는 델타 변이로서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일자리에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점들을 나타낸다는 점들이 상당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이제 9월 9일 있을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미국과 달리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 쪽에서도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들, 그리고 여전히 미국 쪽의 또 한 축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연준 의장들은 여전히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서둘러서 테이퍼링을 앞당겨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물론 파월 의장은 여전히 이제 시장의 경기 지표를 충분히 보면서 고려하겠다. 한편으로 봐서는 어떤 시장의 안도감 속에서 투자자들의 안도감을 일으키는 면도 있지만 현실적인 어떤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았다. 자, 이런 점들이 시장을 투자 심리를 여전히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시장, 전일은 막판 어떤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오늘 있을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미국 시장의 어떤 이런 흐름들, 소비 지표의 위축이기 때문에 경기 지표 금요일 날 어떤 고용 지표를 상당히 좀 투자자들은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경기 지표가 여전히 상당히 좋아져야 된다. 물론 경기 지표가 너무 좋아서 풀어지게 되더라도 테이퍼링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부담감, 오히려 또 쇼크가 나오면 시장에 대한 어떤 추락,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오히려 좀 뜨뜻미지근한 점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점도 나오겠습니다만 여전히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어떤 시장의 한 키플레이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팬데믹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 초만 하더라도 뭘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풀렸고 거기다 보복 소비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 정부 재정도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결국 이 성장률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테이퍼링이 실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여전한데 지금 그렇죠. 이제 성장률 부분에서 예상만큼 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7% 예상하고 중국은 8%도 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나라 수치를 보면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실시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못 받쳐준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 지금 어떤 뉴욕 증시 분석가라든가 어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이런 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지표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경기 지표가 과연 나쁜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쁜 건지 아니면 코로나만 지나면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오는 중요한 어떤 미래에 대한 경기를 미리 볼 수 있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 계속 좋지 않다. 네. 자, 이런 얘기들은 정말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경기에 대한 피크아웃인가, 이제 상당히 우려감인가, 이런 점들이 역시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역시 미국의 또 다른 인프라 투자에 네네. 대해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전일 2022년 내년에 어떤 예산안을 더 확장시키는 모습들, 네. 자,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글쎄 이런 점들이 과연 한편으로 봐서는 올바른 건가? 물론 얘기도 나옵니다만 한편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현실적인 그런 어떤 경기 지표들이 여전히 시장에 암울한 심리 위축을 낳고 있고,
뭐 그럼에 따라서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예상대로 이제 백신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이제 뭐 9월이면 거의 끝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대를 보았는데 또 예상치 못한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이 더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뭐 가장 먼저 안도감을 냈던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제 3번 맞겠다. 이런 점들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경기 지표 훼손에 따라서 시장에 상당히 부담감, 과연 그 12년 동안 사이클이 끝나는 건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전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런 점들이 뭐 그대로 간다면 여전히 이제 시장은 상당히 힘들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또 반대에서 있어서는 여전히 또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올라갈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네네. 또 떨어질 때는 어떤 이런 유동성을 또 받쳐주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시장 구조가 상당히 좀 계속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지금 연출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테이퍼링 실시가 되면은 뭐 각국의 환율이 요동을 칠 것이고 자금 흐름이 격해질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걱정하는 것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첫 번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보면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꽤 많이 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변화로 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어제 과연 매수가 과연 한국의 어떤 핑크빛 정책 때문에 산 건가에 대해서 네. 한쪽으로 봐서는 어떤 MSCI 어떤 리밸런싱 잠깐 채우자 네. 뭐 그런 쪽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의 어떤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비록 옵션은 순매도 그렇지만 선물과 거래소 시장에 막판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네. 물론 외신에서는 어떤 한국의 예산안 확대 그리고 네. 2050년까지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 11조 원 넘게 쏟아붓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사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저기 MSCI 리밸런싱에 따른 네네. 프로그램 매수뿐이다. 뭐 더 이상 오늘은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오늘에 있을 어떤 외국인들의 진정한 순매수가 지금부터의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 걸 보면은 앞으로 외국인들의 대략적인 움직임을 좀 가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막판에 그런 모습들은 어떤 그 프로그램 매수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여전히 한 중요한 축은 미국이 어떤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런 어떤 일면에서는 어떤 그 우리나라의 깜짝 금리 인상이 네. 어떤 그 우리나라의 원화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을 빠져나가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것들은 앞서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환율을 금리를 인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올렸죠. 올렸는데 네. 오히려 외국인들이 또 빠져나갔다는 네.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가 금리를 올려서 어떤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점들은 과연 어떤 외국인들이 이런 그 환율만 보고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인상과 함께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시장을 올렸기 때문에 들 빠져나갈 거다. 네. 이런 점들과 함께 지금부터의 어떤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중요한 국면으로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주식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대출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이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물가를 보고 해야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오른다고 자산을 보고 통화 정책을 피는 거는 이거 나중에 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는 지금 그 대출 규제라든가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 안정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물가의 상승, 주택 시장 안정에 따라서 어떤 안동함을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한 걸로도 해석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 그런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 어떤 그 정부의 부동산에 따른 이런 안정감에 따라서 긍정적인 면을 시사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어떤 외국계 어떤 그 투자가들에 의하면 이제 그런 점들도 네. 상당히 고려하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앞서서 환율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는데 원달러 환율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어쨌든 다시 그렇습니다. 1,150원대로 좀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도 아무래도 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환율이 조금 다시 오른다거나 이럴 확률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전일 나타났지만 이제 뭐 당분간은 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미국의 그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외국인들은 지금의 속도로 봐서는 뭐 한국 시장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의 어떤 그 테이퍼링 속도만 좀 늦춰준다면 투자 수익률을 쫓아서 한국 시장을 더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미국 시장의 뭐 테이퍼링 속도라든가 이런 코멘트가 상당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더 메리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근데 한편으로 더 길게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외국인들의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 속에서 최근의 이런 흐름들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큰 대세, 테이퍼링이 언제 실시되느냐, 실시된다면 어느 정도 강도냐, 뭐 이런 거를 빼고 본다면은 사실 이거는 우리 큰 흐름을 바꾸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고, 그러면 그걸 전제로 우리 시장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는 거 봤을 때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시장의 이제 특징적인 점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한 일주일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더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일 상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20% 가까운 급등세, 네. 양극재인 그 LNF 같은 사이드도 또 상승세 보였다는 점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그래서 역시 정부의 어떤 그 2050년까지 친환경 쪽에 예산 11조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도 이미 뭐 전기차 다음으로 어떤 친환경 쪽에 수소차 확산을 앞두고 이미 유럽 쪽에서는 지금 뭐 수소차 관련해서 예산을 확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오히려 뭐 대기업 총수들이 지금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우리 수소위원회도 출범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도로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인프라 부양안에 수소차 허브 매출을 갖다가 따내고 있고, 전일 어떤 두산 퓨어셀 같은 종목도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삼성 SDI가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네. 사실은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유일하게 7천억 정도 가까운 매수를 보였다는 종목이 삼성 SDI거든요. 그리고 LG화학의 시가총액을 따라잡았다는 점. 그래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물적 분할에 따른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있었는데, 네. SDI는 이런 물적 분할을 하지 않겠다, 오히려 약간 주주를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들도 투자자들의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의 어떤 이런 그 일주일 넘는 조정세를 보이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어떤 솔루스 첨단 소재, 배터리 음극재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동박이라 그러죠. 이제 구리를 녹여서 만드는 네. 가느다란 선, 이런 점들을 만드는 점들이 오히려 이제 헝가리라든가 북미 지역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어떤 2차 전지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들, 이런 점들과 함께 전일 어떤 솔루스 첨단 소재의 강세.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종목들이 한편으로 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일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던 어떤 2차 전지 배터리 업종들, 친환경 쪽이 여전히 시장의 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업종은 여전히 어떤 세계적인 추세,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정부 예산안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강한 드라이브 정책 쪽에서 상당히 모멘텀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2차 전지와 어떤 수소차 관련한 친환경 쪽에 큰 중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도 미국의 어떤 외신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관리 쪽에 당연히 포커스를 넓혀야 된다 쪽이니까 전일의 어떤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녹십자 같은 경우가 이제 얀센 쪽의 위탁 생산 논의가 한쪽에서는 없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녹십자가 강세를 보였는데,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어떤 얀센 쪽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오산 공장을 실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전일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미 어떤 우리 어떤 독감이죠. 독감 백신을 이미 만들었다는 녹십자가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백신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지배적인 같은 가운데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오스코테코 유한양행이 이제 먹는 폐암 치료제죠. 폐암 치료제 얀센 쪽에 이미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수익을 나오겠는데, 이런 얀센에서 이제 3상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위상 높은 점들이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어떤 유럽의 암 학회를 앞두고 이런 일부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어떤 시장의 포인트를 짚어가는 그런 중요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주신 김에 삼성 SDI 좀 여쭤볼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LG나 SK에 비해서 좀 밀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이 몇 개 있죠. 뭐 전기트럭 리비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3사 간의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작년만 하더라도 세계 1위가 LG화학이고 네네. 2위가 중국의 CATL, 그다음에 뭐 3위가 일본의 파나소닉, 4위가 SDI, 5위가 SK 이노베이션 순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의 판도가 중국의 CATL이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그럼 뭐 중국 시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사실은. 그런 이유도 좀 예,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실상 미국도 진출하려고 했는데 미국과 어떤 중국의 갈등 무역 분쟁 때문에,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네. 누리는.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불적 분할을 앞두고 일부 투자가들은 실망 매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어떤 배터리 쪽을 왜 분사를 했는가에 따라서 네네. LG화학을 팔고 그 돈으로 일부는 나는 SK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면 그걸 사겠다. 네. 그런 쪽과 함께 LG화학의 어떤 신뢰도 추락과 함께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었고요. 네네. 우리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도 이제 물적 분할하겠다.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2위인 SDI가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SDI는 물적 분할도 안 하고 뭐 주주를 상당히 우선시한다. 이런 점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과 함께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 또 마찬가지로 유럽 쪽의 어떤 SDI 진출과 함께 어떤 미국에서는 이제 뭐 스텔란티스의 어떤 JV 합작 네네. 이런 점들과 함께 미국 쪽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 배터리 업종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SDI의 확장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또 물적 분할도 하지 않는 어떤 주주 우생 정책들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이 상당히 안도감 이에 따라서 많이 긍정적인 네. 시그널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추가적으로도 좀 가능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전일에 있던 어떤 매수, 조정을 보이면 다시 또 누군가가 또 매수를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상향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뭐, 네.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마다 매물이 나올 수 없지만 뭐 내년을 내다보게 되면 지금 어떤 그 2, 3년치 실적까지 감안해서 시장에서는 사겠다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뭐 ESS 관련주라든지 뭐 폴더블 폰 관련주,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자살 테러 소식에 또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이제 저도 시장을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주방 제조 판매라든가 뭐 NX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 보였고요. 바이오 업종들이 장기적인 시그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달에 유럽에서 세계 암 학회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골고루 나온 이제 상승을 보이는 시그널, 전일 어떤 유한양과 오스코텍의 어떤 얀센의 라이센싱 아웃에 따른 기대감이기 때문에 암 치료제 관련주 어떤 한올 바이오파마라를 비롯해서 어떤 그 동아 에스테 같은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이에 따라서 어떤 그 셀트리온이 전일 막판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한쪽의 중은 분명히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상승세를 보였고 전일에 또 아이진이라는 종목들도 이제 일상 이상을 통과하면서 어떤 그 코로나 치료제 축이 끌고 가긴 반면에 또 한 축에서는 가장 중요한 암 치료제 쪽에서 이제 전일 서서히 이제 9월 달 어떤 유럽의 임상 적용하기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어떤 그 트레이딩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매수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이진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장 마치고 또 공시가 또 나왔었죠. 잠시 후 또 2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 전략까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 전략이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투자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것 같은 뭐 엊그제 바로 상승했던 수소차 관련주, 뭐 전일 또 뭐 효성 첨단소재 같은 종목이 또 떨어지고 또 일주일 넘게 떨어졌던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급등세를 보고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여전히 어떤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단기적인 트렌드 차원에서 이런 그 상당히 엇박자가 나는 사이클이 상당히 빠르게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대비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이제 9월 달 있을 FOMC 회의 전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9월 9일 날 있을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 전까지 시장에 따른 어떤 그 최근의 경기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어떤 그 9월 달에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박스권 위로 가면은 뭐 두들겨 볼 수 없는 그리고 떨어지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올라갈 때는 좀 매물을 줄이고 떨어지면 사는 이런 전략을 상당히 발빠르게 구사하시는 상당히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네, 미래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